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8강 2028 대입 순서를 맡은 대기고등학교 교사 현정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서 내신 등급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제 변화는 크게 내신 등급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내신 등급 변화 예측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27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2027 대입까지는 이제 9등급제로 내신 등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일단 4%, 그 다음에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 그 다음에 4등급은 40%, 그리고 5등급은 60%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보이도록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2028 대입에서부터는 5등급제로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등급은 10%까지, 2등급은 34%까지, 그리고 3등급은 66%까지, 그리고 4등급은 90%까지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일 불안한 부분들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제로 가다 보면은 1등급 안에서도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고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대학에서 좀 변별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성취도 분포 비율도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등급제로 변화했을 때 조금 유의할 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등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1등급을 받기는 쉬워진 건 맞습니다. 다만 성적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강의 순서에서 제가 안내해 드렸다시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국수형 교과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내신 등급에 있어서 상대 등급제를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9등급 체제인 2027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내신 등급, 숫자 등급이 산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등급제로 판정되는 과목의 수가 적은데요. 지금 현재 2028을 대입부터는 5등급제가 적용되는 그 과목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관리 부담은 굉장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있어서 5등급제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 안에서도 5등급제가 이렇게 반영되는 과목도 있고요. 따라서 대학에서는 원점수로 학생의 우수성을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등급이지만 원점수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담은 증가했다. 그리고 등급 간의 변별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중간의 어떤 과정들, 특히 서류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면접 비율의 증가라든가 이런 대입 전형에서의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성취도 분포 비율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졸업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5등급제로 환산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예측해 봤는데요. 실제 보시면 주로 인서울 대학의 지원 구간인 1.0에서 2.5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보니까 5등급제에서는 1.0에서 1.75등급 정도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권처럼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을 3.5에서 4.0까지, 그러니까 2.5에서 4.0까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5등급제로 변환했을 때는 1.75에서부터 2.5 구간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3.25까지 형성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요 부분은 2028 대입 전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등급제가 대충 어떤 비율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경향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등급 체계에 있어서 보통 교과는 당연히 5등급제로 이렇게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공개가 되고요. 평균, 수강자 수까지 공개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강의에서 안내해 드렸다시피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몇몇 대학들은 이렇게 석차 등급이 보이지 않으니 성취도로 우수성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대학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그리고 과탐 실험, 교양 교과인 경우에는 상대평가적인 요소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학생평가 방식이 내신 등급 산출도 있지만 성취도를 이렇게 A, B, C, D, E로 가르게 되는 그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고정분할 점수도 쓸 수 있고 성취분할 점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과목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성취분할 점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별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A등급은 88점까지 주겠다, B등급은 79점까지 주겠다라는 이런 교과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고르게 A, B 또는 C 등급이 이렇게 골고루 나오게끔 또는 A와 B 등급이 많이 나오게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부산시 교육청의 발표 사례인데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면 인서울 대학 지원 구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3까지를 인서울의 지원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지원 구간을 2.0까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봤듯이 이렇게 3.3 구간까지는 제주대학교나 직어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의 어떤 내신 등급 분포와 제주 지역 고등학교의 내신 분포가 성향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내년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2028 대입 결과를 조금 어느 정도는 보시고 3학년들이 올라왔을 때 내신 분포를 보고 또 나오는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아래 부분 보시면 내신 등급 1.0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5등급제가 9등급제보다 상대평가 과목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 올 1등급의 인원수가 굉장히 현재보다 더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주된 대학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누적비라고 해서 석차의 개념을 좀 세워서 5등급제로 이렇게 보여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한양대 라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을 1.16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 1.5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방향성만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신 변별력을 잘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결국 내신의 인플레이션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고요. 과목이 늘수록 전과목 1등급은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또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지는 2학년이 진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대입의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동국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동국대학교는 그 등급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9등급 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을 설정해서 1등급 A와 2등급 A, 그리고 1등급 B등급까지는 동일한 점수를 주는 그런 교과 전형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부터 이루어지는 대학별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대학별 특징들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국대학교는 특이하게 1학년 성적을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더 가점을 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을 4월 말에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